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GDP 부분을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DP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GDP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개인 입장에서 GDP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국가의 총 소득을 얘기할 때, 이게 GDP,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 이 GDP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문 같은 거 경제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뭐 몇 년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의 GDP를 잡고 이 중국이 1위로 올라선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GDP. 그래서 GDP가 이게 보면은 이 이제 고정 좀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고정자본 소모 부분이란 거죠. 이게 고정자본 소모 부분이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이게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얘기하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이 건물에서도 감가상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장치 뭐 그런 설비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감가상각. 그래서 먼저 아무튼 이게 선투자라는 것은 먼저 투자를 해놓고 이게 먼저 비용을 들여놓고 얘기죠. 어떤 기계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 공장에 어떤 장비를 1조 원치를 사온다. 그럼 1조 원치를 먼저 사놓고 그 1조 원만큼의 비용을 먼저 들여놓고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1조 원어치의 그 비용을 앞으로 이제 생산과 그다음에 뭐 아무튼 그걸 팔아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기계에 선투자했던 1조 원치를 이렇게 1년, 1년,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비용을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이런 구조가 이게 이제 그 선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는 아무튼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그러면 이제 기계가 여러 가지 마모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것도 뭐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 처음에 새기계 처음에 샀을 때 새기에 비해서 1년 후에 기계 상태, 2년 후에 기계 상태, 3년 후에 기계 상태 자꾸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건물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처음에 그 새 아파트 들어갔을 때하고 1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 아파트 상태가 다르지 않을까요? 한 10년 되면 이제 아파트가 막 물도 새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그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이제 고정자본 이 소모 부분이 이렇게 감가상각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그때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소득 측면에서 이 고정자본 사무 소모 감가상각 부분을 소득 측면에서 이게 기업의 소득 측면에서는 이 감가상각 부분을 이걸 기업에서는 소득으로 잡아준다 소득으로 왜냐하면 미리 선투자해 놓고 그것을 이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영업이익을 내서 비용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기 제가 잘 보라는 숫자 있었잖아요. 그 기업의 영업이익 부분하고 이 고정자본 소모 부분이 숫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감가상각 되는 부분만큼을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서 그걸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꾸 메꿔가는 구조가 그 기업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일단은 그 선투자 해놓은 거에 어떤 그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가상각 형태로 회수를 한다. 이것은 이제 회계에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설비라는 것은 기계라든지 어떤 뭐 공장의 어떤 장치들, 공장에 장치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가 그 삼성전자처럼 게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기계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기 뭐 예전에 한솔재지 페이퍼 이런 데는 또 그 재질 만드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이 만들 때까지 이게 필요한 어떤 공장의 어떤 장치들도 있고 거기에 어떤 기계들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그러면 그게 자꾸 감가상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 생기는 부분을 그것을 회계에서는 그것을 소득으로 잡는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감가상각 비용을 소득으로 잡는다. 소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분쟁거리가 많이 된다. 논쟁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로 그래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80년도부터 2015년도 여기 2020년도까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게 이게 가계소득이에요. 가계소득. 이 가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업에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에 거기에 많은 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노동자니까.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생산직에서 아니면 거기 사무직 생산직 해가지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타간다는 얘기죠. 그 급여를 타가는데 그 삼성전자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제조업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기업의 이게 가계소득, 이 가계소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그 소득이 여기 70 정도부터 퍼센트를 따지면 여기 60까지 이렇게 하향을 했다는 거죠. 하향을 이렇게 하향을 이렇게 이제 1980년도부터 해갖고 여기 보면 한 40년도 거쳐지고 추세를 보면 가계소득이 하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이게 기업소득인데 기업소득은 한 15 정도에서 여기 보면은 한 25 정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기업의 소득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보면 숫자로만 보면 이게 기업소득은 이게 가계소득은 이렇게 하향을 했고 이제 하향을 했고 한 40년 도 보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기업소득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보면은 언뜻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정부의 소득은 별로 변화가 없다. 정부의 소득은 그자 정부의 소득이란 건 이제 결국 이제 이거 이제 세금을 걷어간 거죠. 이게 정부의 소득이란 건 세금, 세금을 거둔 거죠. 기업에서도 개인한테도 이렇게 세금을 거둔 그것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언뜻 보면 이게 보면은 40년 동안 마치 이게 이제 이 가계 소득이 줄은 만큼 여기 가계 소득이 줄은 만큼이 여기 기업의 소득에 이렇게 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숫자만 봤을 때 이런 거고 이것은 이 감가상각 부분을 이렇게 아무튼 이게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감가상각까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마치 이제 가계소득이 이렇게 한 10% 정도 줄은 것이 그것이 이렇게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가계 소득이 줄은 건 이건 맞아요. 가계 소득이 이렇게 하향을 한 건 맞은데 가계 소득이 하향을 하던 건 이건 맞아요. 맞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소득은 뭐 그 정도 선에 있었던 건 이건 그것도 맞고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감가상각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기업에 맞게 기업의 내용에 맞게 그것을 처리를 해서 보면 기업의 소득도 아까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감가상각 부분을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기업의 소득이 여기 약간 늘긴 했지만 거의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거의 별로 늘은 게 없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개인들의 소득만 이렇게 줄은 거고 기업들의 소득은 약간 늘은 정도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정부의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고 이런 구조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1995년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전에는 여기나 이렇게 뭐 흐름이 비슷한데 1995년, 94년, 95년 이후부터 보면 기업의 어떤 이 소득 부분은 이렇게 약간 증가한 정도인데 그 개인들의 소득이 이렇게 많이 줄는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같은데 이게 숫자로 보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 있다는 거죠. 감가상각. 감가상각에 있는데 감가상각에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이 기계 아무튼 그 한국의 기업들하는 이 감가상각이 일어난 게 크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럼 미국 같은 기업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업은 이 감가상각이 한국처럼 크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도 제조업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기업들은 감가상각이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제조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영업이익을 내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미국의 기업들은 기계 없이 결국은 주로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뭐 금융이나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쪽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서 오는 감가상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국의 기업들은 이게 삼성전자부터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을 쭉 보면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면 어떤 거기에 기계도 보통 기계가 아니고 한국의 기계들은 이렇게 95년도 이후에 한국의 기업에 그때 제가 앞에서도 GDP 설명하면서 그 반도체 부분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 반도체 부분이 비중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데 이 반도체 쪽 산업에 들어가는 이 기계들이 이게 거의 첨단 기계면서 이게 고가 이게 싼 기계가 아니고 엄청 비싼 이게죠. 고가이면서 첨단이면서 고가인 이런 기계들을 먼저 투자를 해놓고 10년, 20년 미리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감가상각을 메꿔가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정산을 해주면 감가상각 부분을 정산해주면 그만큼 빼야 되니까 그러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은 건 아니다 보면 그러니까 개인들 소득이 줄은 것이 기업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 이게 뭐 정치권이든 아니든 뭐 아무튼 이렇게 노동조합이든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아니 기업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 벌은 것을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만큼 영업이익 늘은 것을 결국 기업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논쟁거리가 된다.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측과 근로자 측과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좀 깊이 있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서 한국에서는 아무튼 일은 근로자들이 다 하고 돈 벌어가는 건 기업들이 다 벌어간다. 이런 식으로 특히 노조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업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이런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개인들이 어떤 소득이 준 만큼 기업들이 벌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결국 그 감가상각 부분을 영업이익을 통해서 메꿔가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줄은 것이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챙겨갔기 때문에 개인들 소득이 줄은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한국의 이 기업과 GDP를 이해하는 구조가
된다 얘기죠.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GDP에서의 특성이에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게 한국의 기업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특성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에는 이제 문제가 없느냐? 미국은 아까 감가상각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미국은 이제 감가상각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기 보면은 여기 94년도 여기 94년도까지 보면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이게 어떤 게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데 보면 이게 94년도만 해도 왼쪽이 이게 진보예요. 진보. 이 진보의 이게 진보. 이 진보 쪽에 생각하는 그 중심 센터가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이 이게 보수인데 그 보수 쪽에 이렇게 통계로 보면 중심이 여기쯤 있어가지고 보면 이 94년도까지만 해도 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의견 차이죠. 어떤 이슈를 놓고 이렇게 어떤 그 의견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어떤 이해관계를 놓고 어떤 의견의 차이를 얘기할 때 94년도까지만 해도 이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기 한 중간쯤 이렇게 보면은 이 갭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다. 94년도까지. 근데 지금 2017년도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전에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기 보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약간 이동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많이 이동을 한 게 아니고 보수 같은 경우는 근데 진보 같은 경우가 이게 여기에 있던 선이 이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왜 생겼냐? 그러면 이게 미국이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런 차이가 왔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93년도, 4년도,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때는 이 94년도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벌어가는 소득의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을 했었죠. 이때까지는 94년도까지, 이게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우상향을 했었다. 여기 개인들, 이 근로자들이 벌어가는 이 소득 구조가 이 GDP에서 보면 우상향을 했고, 그냥 여기 기업들이 벌어가는 소득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들쭉날쭉은 했지만 그냥 거의 제자리였었다. 제자리였는데 이 흐름이 달라진 것이 이 94년도부터 달라졌다. 그럼 94년도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 얘기죠. 94년도에 중요한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94년도에 우리가 그때 막강했던 이 소련이 무너졌다. 소련이 공산주의의 그때 연방 형태로 쭉 가지고 있었던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소련이 아무튼 소련이 이렇게 막 크게 있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막 독립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여기에서 이렇게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예전 소련이었을 때는 소련이었던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가 같은 나라였었는데 그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게 소련이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미국 혼자만 소련이 이게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 혼자만 이제 초강대국으로 남았다. 이게 초강대국으로. 미국만 초강대국으로 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 기업들한테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 정부가 기업에게 자꾸 간섭을 했다는 거, 간섭을. 뭐냐면 무슨 간섭을 했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비싸게 팔지 말라. 이렇게, 응? 비싸게 팔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이익이 늘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그 비싸게 물건을 안 팔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들 임금을 이렇게 좀 높여가는 이런 흐름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미국 혼자만 강대국으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미국의 간섭이, 요 이후부터는 미국의 간섭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간섭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94년도부터는 이제 기업이 알아서 해라. 우리 정부가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정부비 간섭을 안 할 테니까 기업이 그냥 알아서 좋은 물건 만들었으면 비싸게 팔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 경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신자유주의 있잖아요. 미국이 94년도부터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그 흐름에서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 이익이, 왜냐하면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면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 소득이 합쳤을 때 개인들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은, 아까 미국은 이게 감가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가면서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쩔 거냐. 앞으로 이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제가 그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벌어진다. 전 이게 더 벌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원인도 있지만, 아까 여기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개인들이 소득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기업과 관련해서는 그 개인들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개인들이 어떤 그 노동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 갔는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아까 정부가 간섭을 하다가 이제 간섭을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흐름이 바뀐,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도 이게 노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했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노동과 사무직 같은 경우, 관리직 같은 경우, 육체적인 노동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육체적인 노동은 결국 지금 로봇으로 자꾸 대체가 돼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나오는 AI로 자꾸 대체가 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기업들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도 이미 흐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 결국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1등 기업들 있잖아요. 1등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GDP 이런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1등 기업들은 지금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으로,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니까요. 이게 어떤 정부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경쟁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1등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1등 기업의 영업 흐름이 늘어난 데는 결국은 1등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 물론 주가는 결국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우상향을.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어쨌거나 아무튼 미국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GDP를 보실 때 한국의 GDP의 어떤 특징이 뭐고 미국의 GDP의 특징이 뭔가, 그걸 이게 좀 알고 계시면, 어떤 미국의 GDP를 볼 때나 아마 한국의 GDP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이렇게 개념을 알고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에서 이제 개인들이 소득을 만들려면 결국 이 고용이 중요한데, 이제
그죠? 개인들이 소득을 만들려면 결국 고용이 돼야 이렇게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있어야 결국에 지출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전체의 어떤 GDP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5세, 그러니까 15세, 14세까지는 이제 이렇게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빼고, 15세 이상을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보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나는 게 경제 활동, 비경제 활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게 비경제 활동 인구는 누구를 얘기하냐? 그 어린애들, 그 다음에 아무튼 가사, 집안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다니고, 그죠? 입시학원, 뭐 취업 준비하는데, 뭐 이런 데 다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심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면 취업 준비하거나, 진학 준비하거나, 군입대 대기, 많이 있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고, 그래서 고용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위쪽인데, 여기 있잖아요. 경제 활동, 이 부분이 이 고용과 관련이 되는 이제 숫자들인데,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로 보면 한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실업자 얘기하는데, 실업자를 보면 이게 이제 보면 한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정도, 이게 퍼센티지, 요거에 대해서 퍼센티지 보면 이게 한 4% 정도 된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한 4%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여기 보면 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취업자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이게 OECD 기준이 보면 수입 목적으로 뭐 1시간 이상 일을 해서 소득을 번다거나, 그 다음에 18시간 이렇게 무급 가족, 이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시 휴직자, 이런 것들 합쳐서 여기 우리나라 고용의 상태를 보면 결국 이제 4,500만, 우리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5천만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4,500만 명 정도가 이게 이제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한 2,800만 명, 거기에서 실업자가 한 4% 정도, 한 100만 명 정도, 취업자가 한 2,700만 정도, 이런 숫자를 대략 이렇게 알고 계시라, 이런 얘기죠. 이게 고용이 결국 이 GDP의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고용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뭐 고용지수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이 한국에서 고용의 특징을 보면 이게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여기 보면은 한 25% 정도. 이게 한국이 여기 25%인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보다 이렇게 이 자영업의 퍼센티지가 많은 높은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 있는데, 그게 주로 뭐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탈리아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탈리아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탈리아는 이 GDP가 지금 줄고 있죠. 거기 보면 경제 상태가 안 좋아서 줄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영업 비중이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경제 선진국이라는 건 우리 개인 GDP가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가려면 이 얘기죠. GDP가, 왜냐면 이게 45%면 이게 결국 10명 중에 한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이게 100명 중에 한 25명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자영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자영업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고용이 돼 가지고 여기서 본인들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우리보다 좀 이렇게 경제 선진국 쪽에 속한 나라들의 이렇게 자영업 비중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보다 한 10% 정도 낮은, 이렇게 한 10에서 한 15% 정도, 여기 있잖아요. 10에서 15, 10에서 한 15% 정도 요 선인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 이런 정도의 이렇게 비중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24% 정도 비중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게 아무튼 개인 GDP 측면에서 어떤 선진국 쪽으로, 경제 선진국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여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 부분이 제가 앞에 있잖아요. GDP는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가가 앞으로 이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20, 보시면 25% 정도 되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갈 건지, 그것을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 국가가 같이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GDP는 아무튼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 요 정도 보시면, 이게 미국의 GDP의 특징하고 아까 그 다음에 GDP 흐름, 우리나라의 어떤 GDP의 특징, 우리나라 GDP를 볼 때는 특히 기업 그 부분 중요한데, 감가상각을 이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내용을 넣고서 보셔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아까 같은 게 이제 결국은 아까 앞에서 어,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보가 좌측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했냐면, 결국은 이게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결국 이제 부의 양극화 아니면 자산의 양극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 진보 쪽에 속하는 이쪽 부류들이 소득이 결국 많이 줄는 형태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득 부분을 어떻게, 이 정치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중요한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아까 여기 보면은, 아무튼 여기 보수 쪽의 분들이야. 여기 보수 쪽의, 보수라는 분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그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막 자산이 많다든지, 그죠? 막 이런 분들이 보수 쪽이 아니겠어요? 주로 이쪽은 소득이 막 이렇게 이게 자산의 소득까지 겹쳐지면서 소득이 막 점점 커진 쪽으로 가고, 이 진보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 거냐, 요것을 놓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미국의 민주당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증세를 하자. 증세, 그것도 부자 증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 걷은 것을 이제 정부가 갖는다가 아니고, 여기서 증세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것을 이쪽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이제 보수 쪽이나 공화당 쪽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겠냐,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우리도 약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도 전 정부 했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GDP 부분은 이 경제적이면서, 이게 제가 이제 이쪽을 좀 설명드린 게, 이 경제적이면서 약간은 정치적인 요런 게. 근데 이제 정치와 경제는 이게 중요하게 묶여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펴더라도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같은 기업에 대한 정책을 펴더라도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업의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진보 쪽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분들, 이런 쪽에 맞춰서 정책을 자꾸 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공화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아니면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에 중심을 두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줄여갈 거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GDP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저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지, 그냥 감정 싸움 하는 건지, 진영 대결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GDP를 아셔야, 아, 그래서 좀 알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막 논쟁도 하고, 그 선거 때 대통령 선거라든지 중요한 선거에서 아, 저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 정치 이꾸로 경제고 경제 이꾸로 정치고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찌 보면 북한만 빼고 이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렇게 어디 시장주의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DP를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아무튼 지난주 이번 주에서 약간 깊이 있게 얘기 들어가서 설명드렸는데 그 GDP 부분을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이해해 놓으시면 그 경제 뉴스라든지 아무튼 경제와 관련된 어떤 기사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어떤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실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듣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본인들이 어떤 흐름을 판단해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으면 결국 중장기를 가서 5년, 10년 중장기를 가서 어떤 큰 어떤 이 자산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